안녕하세요. 참된 인생입니다. 먼저 저희 영상을 찾아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0년은 젊어지는 노화 예방법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화 방지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절식입니다. 이 식단 중에서도 평소 먹는 양을 20% 정도 줄이는 겁니다. 이 절식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등 일반적인 만성질환들은 우리가 먹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뜻은 우리가 먹는 식단만 바꿔도 대부분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포유동물이 소모하는 산소의 90% 이상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소모되며 이 중 3% 내외 정도가 슈퍼옥시드라디칼이나 과산화수소로 바뀝니다. 따라서 덜 먹으면 이와 비례해서 산소 소모량이 줄 것이고 자연히 프리라디칼 생성량도 줄어들어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혼돈하지 말 것은 무조건 덜 먹는 것이 아니며 필수 영양소는 제대로 섭취하면서 적정선으로 칼로리만을 줄이는 소위 양은 줄이되 식사 질은 높이는 소박한 식사를 말합니다. 또한 하버드에서 진행된 쥐 실험 연구를 소개하면 칼로리 섭취를 40% 줄였더니 체중도 40%가 줄었으며 평균 수명도 40% 증가, 최대 수명은 4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유사 실험 결과에서도 40% 정도 절식 시 가장 좋은 효과가 있었고 그 이상으로 과하게 줄이면 영양결핍 현상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노화연구소에선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많은 유사 실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실험은 미국 노인청에서 실시 중인 수백 마리의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현재 10년째 연구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십 년이 더 지나야 연구가 종료되지만 지금까지의 중간 결과를 보면 쥐의 경우와 거의 일치하다고 합니다. 1994년도에 네덜란드에서 35세, 50세 남자를 대상으로 10주간 20%씩 절식을 한 연구 결과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죠. 실제로 노화 연구 학자들 중에는 하루 2000칼로리 이하의 소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때로는 하루 1끼 정도의 식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식단을 만들어가고 평소 먹는 식사의 20에서 25% 줄여나가 보세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증명하듯 실제 좋은 식단은 뇌 노화 속도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흔히 알려진 간헐적 단식도 절식이 주는 효과와 비교했을 때 거의 흡사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법입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사법은 따로 존재하는데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바로 블루존 식사법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블루존은 지구촌에서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일본의 오키나와,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그리스 이카리아,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 린다가 이에 해당됩니다. 미국 내선열 지오그래픽협회 연구원 땐 뷰트너 박사는 오래 사는 사람들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추적해 세계 5대 블루존을 발표하면서 블루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100세가 넘은 장수 인구가 많았으며 노화로 인한 질병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블루존 식단의 중요한 가장 첫 번째는 식물 위주의 식단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 성분을 약 90% 이상 식물에서 섭취를 하며 실제 고기는 굉장히 적게 섭취를 합니다. 이 식물성 단백질 성분을 어떤 음식에서 섭취를 하게 될까요? 그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많은 매체들이 콩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공포심을 조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콩의 성분 중피토에스트로겐이라는 성분으로 인해 유방암을 증가시킨다거나 몸에 좋지 않을까라는 염려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콩의 렉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장에 염증이 생기지 않냐라고도 우려를 하죠. 그러나 댄 뷰트너 박사의 연구와 큰 빅데이터에 의하면 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암 발생 및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콩을 적당히 섭취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생물군 유전체가 매우 좋다는 것 또한 연구에도 밝혀졌죠. 그렇기에 콩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 자체는 임상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콩은 바로 렌틸콩입니다. 이 콩은 식물성 단백질 중 가장 으뜸이며 채식주의자들에게는 고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질의 단백질이 함량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섭취되는 대두에도 좋은 식물성 단백질들이 함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렌틸콩과 대두는 과학적인 논문들도 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노화를 늦추는 음식 중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채소와 과일 그리고 견과류를 자주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마인드 식사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2015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러시대 메디컬 센터는 실제로 노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10년간 그들의 식단 패턴을 추적하면서 변화되는 인지 기능을 추적해 나갔습니다. 어떤 음식을 섭취를 해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치매를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인드 식사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약 3배 이상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줄어들었으며 신체적으로도 2배 이상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보건대학 자료에서 나온 식단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곡물을 매일 2회 이상 드세요. 야채, 녹색 채소는 일주일에 6회 이상, 견과류 일주일에 5회 이상, 콩류 일주일에 4회 이상, 생선류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오일은 일반 해바라기나 콩기름이 아닌 올리브 오일을 자주 사용하라고 권장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건 먹지 말아야 할 식단입니다. 당연히 기름에 튀긴 음식이 있으며 가공된 빵과 과자,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4회 미만, 치즈와 튀긴 음식은 일주일에 1회 미만, 마가린은 하루 1티스푼 미만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의 식사법으로 권장드리는 사항은 대두나 렌틸콩을 넣은 콩밥이 되겠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줄이고 복합 탄수화물을 늘리며 좀 더 깨끗하고 야채 위주의 식단으로 꾸려나가시고 평소 먹는 양의 20%만 줄이시면 노화 방지 예방에 매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 연구된 논문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니 염려 마시고 인지하셔서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인드 식사법을 따라하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75세 이상인 노쇠하신 고령자 분들이시면서 근감소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식사법과 단식까지 하게 되면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되고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제일 추천드리는 분들은 비만하신 분들입니다. 체중 감소가 꼭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지방 위주로 체중을 빼고 싶으신 분들은 블루존 식사법 그리고 마인드 식사법을 적극 권장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휴식과 숙면도 장수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은 오로지 뇌를 위한 시간입니다. 잠을 자면서 뇌를 세척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를 제때 하지 않으면 찌든 때가 달라붙어 큰 맘먹고 청소를 하려 해도 굉장히 힘들죠. 관리가 되지 않은 오래된 집은 손 쓸 방법도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은 뇌 청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구석구석 노폐물이 쌓이고 찌든 때가 되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쌓인 독성 물질들은 뇌세포에 여러 신경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력이 떨어지고 알츠하이머처럼 치명적이고 심각한 뇌 질환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자신의 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활동하면서 배출되는 순환계의 노폐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림프계입니다. 그런데 뇌에는 림프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뇌에서 발생한 노폐물 처리 과정에 대해 파악하려 수많은 연구를 하였는데요. 2012년 뇌 속의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세척 메커니즘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네더가드 교수팀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뇌척수액이 동맥을 둘러싼 교세포를 통해 뇌 세포 사이의 공간으로 침투해 여기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쓸어내서 정맥을 둘러싼 교세포로 들어가 뇌 밖으로 빠져나가 목에 있는 림프계와 합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3년에는 글림프 시스템이 놀램 수면을 할 때 활발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글림프 시스템에 의해 청소되는 노폐물이 치매의 유발물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미로이드와 타우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종류는 적게 밖으로 배출되지 않게 되면 뇌세포에 엉겨 붙게 되고 뇌세포를 죽이게 되는데 그 결과 치매가 유발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알츠하이머 질환과 관련이 있는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생쥐에 주사하고 생쥐가 수면 중이거나 깨어있을 때 그 단백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정함으로써 글림프 시스템이 독소를 제어하는지 여부를 실험하였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이 독성 물질은 깨어있을 때보다 잠을 자는 동안 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또한 잠을 자는 동안에는 뇌 세포들 사이의 공간이 넓어진다는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잠을 자고 있거나 마취되었을 때, 즉 뇌가 쉬고 있을 때는 뇌의 안쪽 공간이 60%나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칭다오대 연구에 따르면 7시간의 수면을 취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충분한 양의 질 높은 수면은 몸의 피로를 해소시키고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잠을 설치게 되면 지방세포도 많이 쌓이게 됩니다. 잠을 잘 자야면 지방세포가 잘 분해됩니다. 잠을 설치게 되고 우울증 증상이 있고 한다면 비만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을 잘 자야 살도 빠지며 피부 건강과도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골이는 호흡곤란의 다른 명칭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숨이 멎을 때마다 뇌의 각성을 일으키면서 수면을 크게 방해를 합니다. 실제로 코골이 환자들의 수면을 분석하면 뇌를 회복하는 시간도 굉장히 늦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노화 문제뿐만이 아닌 치매 가속도도 훨씬 빨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치매뿐만이 아닌 각종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의 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깊은 수면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골이 치료나 민간요법을 통해 꼭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운동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운동도 좋다고 모두 다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뭐든지 나에게 적합한 운동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병과 약이 굉장히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운동도 실제 내 근골격계 상태나 근육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유튜브나 각종 정보를 통해서 심지어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내용들을 참고하실 텐데요. 이런 정보들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나 이 영상들은 과학적인 논문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린 내용이기에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헬스트레이너보다는 보다 더 전문적인 물리치료사나 운동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하시면 우리나라의 국민체력백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국민체력백이라고 검색하시면 내용들이 모두 나오는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이 시스템은 내 신체의 전반적인 각종 신체 능력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에게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지를 알려주기도 하며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그리고 보건소에도 건강운동관리사분들이 상주하고 있기에 이런 곳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나만의 운동법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나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노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병원을 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보다 더 우울하고 힘든 것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괜찮을 때 꼭 습관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 행복한 삶 그리고 참된 인생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을 위한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